3개 박을 거 5개 받고 1개 박을 거 3개 받고 임플란트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임플란트 수명이 논문으로 나온 건 없지만은 10년도 안 되고 10년 이상 쓰는 사람도 많지만 10년 못 쓰는 사람도 많고 재수술하고 수술 실패하고 부작용 나는 경우도 많고 해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러고 갖고 있어요? 임플란트 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요즘 치과 의사들 너네들은 신경치료도 안 하냐? 뽑고 다 임플란트 심냐? 제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뽑으면 안 되고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뽑는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수입니다. 서울대학에서 예방치과를 전공했고요. 개업의로서 한 23년을 하고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치위생과 학과장을 맡아서 17년 동안 치위생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지금은 내 치과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검사를 해보면은 전국에 있는 건축 현장을 다 가죠. 그렇게 보면은 건축 노동자라는 게 입안이 엄청나게 열악하죠. 어떻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말 한마디라도 당신 이거 충치 3개 있으니까 치과 가서 치료하면 된다. 건강보험도 다 된다. 외국인이건 국내인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서 생각하니까 요즘 치과라는 데가 이런 사람 받아주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석사 갔더라도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땐 충치가 3개인데 충치 6개에다가 금으로 하면은 6, 4, 24, 240만 원 하면은 그냥 입 딱 벌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과라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데가 됐다는 거. 물론 옛날에도 그랬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개업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아말감을 갖다가 전혀 안 쓰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말감으로 주로 썼죠. 아말감은 건강 충치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으로 17,000원, 재진할 때는 뭐 15,000원 한 개에. 그런데 15,000원, 17,000원으로 해결될 걸 갖다 하나에 40만 원씩 게다가 충치 개수도 늘려가지고 조금만 까만 거 보여도 지금 다 그 충치라고 해서 떼어주고 그러니까 이 검진 대상자들을 보낼래도 보낼 수가 없고 속으로는 같은 치과 의사로서도 화도 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건 나만 혼자 알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사회도 알아야 되고 환자들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 아말감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보험으로 해달라고 하세요라고 요즘은 제가 환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아말감 안 하는데 그럼 다른 치과 가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치과 의사로서도 어차피 제가 치과에서 그래도 수십 년 동안 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중요한 일이 방치되고 있다는 걸 그냥 덮어두고 나가도 되겠느냐. 그리고 아말감이 사라진 것은 물론 치과들이 이제 상업성, 수익성에 매몰되다 보니까 요즘 치과 의사들끼리 그래요. 요새 아말감해서 어떻게 치과 운영이 되냐. 요즘 제가 볼 때 치과 운영이 수지가 아주 안 맞아요. 지금 개업 환경이요. 치과 의사가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 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설이 좋고 재료 좋고 다 일회용 쓰고 그거 아닌 치과는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안 가. 무슨 치과가 이렇게 후지냐 뭐 이래가면서 보통 번화한 내거리에 3층이면은 건물세도 워낙 세요 요새. 근데 월세에다가 관리비만 해도 돈 100씩 따로 나와요. 월세 350에 뭐 관리비 뭐 80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만 한 매달 500만 원 나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보증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 1, 2억에 인테리어 2억 들죠. 기자재 1, 2억 들죠. 그래서 개업하려면 어쨌든 혼자 개업하려면 5억은 든다. 그럼 5억에 대한 금전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부잣집 자식이 아니면 개업하기도 힘들어진다고 했죠. 부잣집 자식 아니면은 치과 의사 되기도 힘들죠, 이제는. 그러니까 치과 의사나 치과 자체가 점점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줄이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해서 이제 공동 개업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 돈에 쪼달리게 되고 더 상업성에 매몰되게 되고 평생 경쟁하고 공부 잘해가지고선 1등하고 공과대학 8년제 졸업하고 학비는 또 따블이에요. 보통 이과대학이 뭐 한 600만 원 하지요. 치의학대학원은 뭐 한 학기에 1,200만 원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그렇게 하고선 졸업했을 때 이거 치과 환경이 그렇지가 않네 하고선 실망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희망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치과 의사들로서는 개업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과잉 진료, 부도덕한 진료의 유혹을 받고 그런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거의 암묵적으로 눈 감고 지켜지는 룰같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지는 않았고 심증이지만 그 적자를 대개는 그 금인내로 메우는 것 같아. 금인내를 안 하면은 그 네트가 수익성이 그렇게 안 빠져요. 그 현실을 저도 오래 개업하고 있었으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이해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그걸 이해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서는 이제 임플란트죠. 제가 매일매일 한 그 환자들을 한 70명 내외로 봅니다. 그 사람들의 입을 보면은 젊은 사람이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빨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그러면 아이 치과에서 싹 빼고 임플란트 하려고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싹 뺀다는 게 뭐냐? 하나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되지 않느냐? 임플란트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임플란트 수명이 논문으로 나온 건 없지만은 10년도 안 되고 10년 이상 쓰는 사람도 많지만 10년 못 쓰는 사람도 많고 재수술하고 수술 실패하고 부작용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임플란트가 해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러고 갖고 있어요? 임플란트 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사실 그 신경치료를 해서 이빨을 살리는 일이 치과에서는 힘들어요. 이해는 하죠. 5번, 10번 신경치료를 하고 해서 겨우 살린단 말이에요. 그 치료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30분씩 들면서 치료 한 번 해야 만 얼마밖에 못 받아요. 본인 부담 3,200원, 그 다음에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만 얼마 해서 만 얼마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신경치료 해가지고서 그냥 무슨 치과가 되냐. 요즘은 치과에서 그것이 아주 그냥 그 통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자는 잘 모르고 대충 그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이거 얼마 못 쓰세요. 이래가면서. 그런 심증이 간다는 거예요. 그 심증은 제가 그 치과를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은 그 심증이 가는 게 젊은 사람들 그렇게 치아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중인 치아는 거의 없어요. 당연히 치료 중인 치아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요즘 치과 의사들 너네들은 신경치료도 안 하냐? 뽑고 다 임플란트 심냐? 제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뽑으면 안 되고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뽑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동기에는 아까 얘기한 그 상업성과 이제 그 수입 지출의 문제가 있는데 임플란트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란트가 초기 도입된 지 한 3, 40년 되죠. 초기에는 전문가들 많이 했어요. 한번 하는데 개당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한 개 박는 것만 해도 그 치과에서는 사건이었어요. 이제는 개업해서 임플란트 안 하면 개업을 못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치과 의사들이 웬만하면 대부분 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치과가 됐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임플란트의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과당 경쟁이 된 거죠. 제가 3,000번 면허가 3,000번이고 지금 3만 번인데 10배로 늘어났는데 3,000번 있을 때 임플란트 할 수 있는 치과는 30개 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3만 개가 다 임플란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소위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속된 말로 상도예요 그러지는 그렇게 이제 덤핑 치과가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0만 원, 450만 원 했다가 250만 원 했다가 150만 원 했다가 얼마 전까지 요즘은 150만 원 받는 것도 굉장히 그 주장하는 치과예요. 나는 적어도 150만 원 이하로 받고는 안 해. 이런 그 자기 자존심이 있는 치과라고요. 그러면 에버리지 보통 치과 의사의 경우에는 100 밑으로는 어렵다. 왜냐 재료비도 그렇고 그 책임성과 실패했을 때 재수술, 그 다음에 그 마진, 그 노력 이런 걸 생각하면 100도 안 받고 어떻게 임플란트 받겠냐. 그러는데 80, 60으로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치과 의사들이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심증이에요. 3개 박을 거 5개 받고 1개 박을 거 3개 받고 천상 그걸로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뽑지 말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너무 싸게 하는 데는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왜냐 금방 얘기한 대로 안 박아도 될 거를 더 박을 수도 있고 치료 가능한 것도 뽑으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9만 원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가면은 보리식 같은 거 의뢰 35만 원 해가지고 결국은 또 그 돈 다 받는다. 그러고 나서 덤핑하는 치과는 그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데는 본인을 위해서 안 가시는 게 낫겠다. 너무 싼 데서 해도 괜찮은 사람도 어쩌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인데 그렇게까지 싼 거를 할 필요까지야 있느냐.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발치가 많고 신경치료가 없고 그런 거 봐서는 그렇다는 거고 환자들 말 들어봐도 또 그래요. 환자들도 뭐 싹 빼고 다 임플란트 하기로 했다 그러고. 그래서 요즘은 임플란트가 너무 많아요. 환자들 입안에.
네, 저는 임플란트가 단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뽑듯이 이렇게 쑥쑥쑥쑥 다 뽑아버리고 이게 다 임플란트 심어놓으면은 10년, 20년 후에 이거 다 망가질 텐데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 걱정이 앞서고. 그러니까 이제 개업 환경 자체가 의사가 과잉 진료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상도이랄까 치과 의사로서 치과계의 안 좋은 현상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참 굉장히 그 입장이 어렵고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치과 의사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치과 구강 진료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소위 개업가, 민간에게만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치과 이용을 못하고 그래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